대선 때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카운트다운을 하는데요. 이제 진짜 일주일 딱 7일 남았습니다. 오늘 7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빅매치 라인업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빅매치 라인업은요. 바로 김문수 대 이준석이고요. 단일로 합니다. 먼저 백지수표.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다 들어줄게. 단일화만 하자. 원하는 게 뭐니? 백수표를 거의 던진 셈입니다. 들어보시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 총통의 집권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편이 아닐 것입니다. 양당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사명이 같다면 무조건 반대 입장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이에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30 세대를 위한 개혁신당의 정책 진심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백지수표. 모든 조건을 다 수용하겠다.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후보는 절친한 사이. 보통 절친한 사이가 아니라 천하용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사석에서도 자주 보는 사이인 걸로 제가 또 잘 알고 있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또 저희 돌직구 출신이기 때문에 백지수표. 이 깨끗한 백지수표. 원하는 거 쓰라는 거예요. 원하는 금액을 쓰라는 거예요. 김광남 변호사님, 백지수표가 지금 날아왔어요. 원하는 거 쓰라는 겁니다. 뭘 쓸까요? 뭐 총리를 쓸까요? 장관 지명권을 쓸까요? 서울시장 후보를 쓸까요? 뭘 쓸까요? 백지수표라는 의미가 사실은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거기다 원래 이제 수표는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써야 되는데. 1억을 써도 5억을 쓰든 10억을 쓰든 100억을 쓰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마음이 좀 있다고 한다면 그 수표에다 쓰겠죠. 네. 그래갖고 뭐 국민의힘 전체가 자기를 쫓아낸 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라. 첫 번째. 두 번째, 윤 전 대통령과 관련돼서 탄핵에 반대했던 거에 대해서 처절한 반성을 해라랄지. 이준석 후보가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이야기들이 몇 가지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게 뭐 수표에다 쓰지 않을 것 같고 백지수표 지금 건네주려고 하는데 아예 받지도 않고 지금 수표 안 받으려고 어떻게 보면 피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단일화가 상당히 이제 요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0%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고민 중이다. 예, 이번에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이제 개혁신당이 사실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상황에서 여지가 좀 부족하고 개혁신당의 생존의 문제다. 그렇죠.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고 지금 여론조사에는 뭐 10% 넘는 것도 있고 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네네.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층은 청년 아니면 이제 무당층이 주로 이루거든요. 근데 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층은 충성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국민의힘 대 민주당, 김문수 대 이재명 이 구도로 가면 결과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충성도 낮은 유권자는 사실은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본선에 들어가서 투표 결과는 이준석 후보가 10% 밑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봐요. 네. 경우에 따라서 한 5% 정도 나온다고 하면 워낙 김문수 대 이재명의 싸움이 치열해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도가 한 5% 나온다고 하면 이준석 후보는 엄청나게 후유증이 있을 거예요. 일단 이준석 후보도 범보수 후보로 분류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자기의 정치 기관은 보수층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제 이번에 단일화가 안 되면 이제 아예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국민의힘과 합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강성 보수 지지층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이전에도 뭐 굉장히 뭐 싸가지는 이런 얘기 많이 나왔지만 또 배신자 프레임이 또 여기에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이번 대선 이후에 정치적인 어떤 생명 이런 거에서 고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손사래를 완전하게 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지 않나. 하지만 고민 중일 거다. 예. 앞서 이제 김광삼 변호사님 의견 전해드렸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가 지난 대선에서 이제 434억 원을 보존받았잖아요. 개혁신당이 아무리 용지 같은 거 좀 싸게 한다 하더라도 전국 선거를 한 수백억인데 그럼 만약에 김광삼 변호사님 의견 주셨는데 10%를 실제 득표를 받지 못하면 그 수백억을 다 대출받았을 텐데 갚거나 갚지 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수백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중앙선거관위에서 보조금이 15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후원금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50억 정도 이쪽 저쪽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소한도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선거에 굉장히 절적 종반이잖아요. 근데 개혁신당 유세차는 보기가 힘들어요. 그게 돈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프랜카드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50억. 그래도 플랜카드가 곳곳에 다 걸렸던데. 근데 이제 전국인데. 플랜카드는 뭐 한 네네. 동네 2개씩 걸게 되니까 그건 거는데 지금 보니까 유세차하고 그리고 동네별로 한 명씩 배치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들은 보이지 않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이제 자체적으로 어쨌든, 굉장히 예. 스몰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비용 부담은 현실적으로 고민이 될 것이다. 자, 이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측의 현재 답변은 뭘까요? 대선 빅매치 요지부동 들어보시죠. 백지수표 대 요지부동. 단일화 가능성을 몇 %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0%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빨리 사퇴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단일화에 관심 없고 정말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퇴하시면 될 일이다. 일각에서는 더 확실한 어떤 보증과 요구 조건, 백지수표 조건이 나올 때까지 이른바 이제 이준석 후보가 몸값을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두고 숨바꼭질까지 벌어졌다는데 함께 보시죠. 신성범 빅텐트 추진 단장이 그제 종로 유세 현장을 기습 방문했어요. 자, 대화 거부하자 차량 동승에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절대 안 들어가겠다. 국내미 집으로 쫓아올 것 같다. 라는 얘기까지 집에 안 들어가겠다.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조기현 변호사님 집에 안 들어가겠다. 뭐 전화 안 받겠다. 그런데 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문자나 텔레그램은 보겠다. 이러고 이준석 후보 본인이 안 만나겠다는 건데 이준석 후보 주변인들은 또 만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단일화 협상이 막후에서 진행이 되면 후보 당사자가 뭐 굳이 만나거나 전화 받을 일이 없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냥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다. 정말 안 하겠다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한이 임박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신성범 의원이 일부러 피하고 이런 뭐 이 숨바꼭질 같은 장면이 있긴 한데 저는 뭔가 더 확실한 걸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백지수표 던졌으니까 네네. 다 알아서 써라. 이게 더 막연한 거죠. 아, 한번 그러네. 알아서 써라. 이건 좀 막연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성범 의원님 뭐 개인적으로 저도 알고 죄송하지만 네.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분이 믿을 만한 수표를 줘야지. 그냥 백지수표 주고 막 쫓아다닌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 금액 찍힌 수표 가져와라. 그렇죠. 이준석 후보가 그런 계산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이제 며칠이면 대선이 끝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된다고 해도 뭐 플러스 알파 효과 때문에 이 승부가 뒤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은 마이너스 단일화 가능성이 또 높다고는 보는데 어찌 됐든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단일화 조건이 이행될 수 있는 확실한 뭐가 없다고 하면 그건 괜히 이 단일화에 그냥 맡겨놓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할 거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사이에 그런 조건이 충족되는 협의가 가능할지의 문제만 남았다. 근데 지금은 이 몸이 다른 국민의힘이 그렇죠. 마구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 안에서 뒤에서 막고 해서 네. 실제 당장 6월 4일부터 예를 들면 당권이었다면 어떻게 보장할지. 어떻게 보장할지. 그러니까 협의가 좀 네. 처음 제기됐을 때 진행이 됐다고 하면 이 흡수합당이든 등 여러 가지 시간이 좀 있었다면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들이 여러 가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비대위 체계로 가면서 바로 당권을 접수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했을 텐데 지금은 사실 쓸 수 있는 카드 이준석 후보가
뭐 성큼 받을 만한 확실한 믿을 만한 어떤 조건 제시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요구하면서 마지막 밀당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전히 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했을 경우에 이준석 후보가 지금 10%대의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갖고 갈 수 있을 것이냐. 본인 그게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실제 네네. 이 상황에 그대로 삼자구도로 투표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지지율은 지금 나오는 지지율보다 실제 득표율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6월 4일부터 개혁신당이 정치적으로 뭐 세석을 가지고 캐스팅 보수 될 수도 없고 지금처럼 여론의 주목도를 받을 것이냐 그것도 안 될 것이고 대선 뭐 보수 진영 내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은 패배의 책임론을 또 이준석 후보한테 던질 것이고 상당 기간 정치적으로 힘을 쓰기가 어려운 국면이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까지 확실히 이행 가능한 손에 쥘 만한 어떤 조건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이준석 후보가 여론조사와 실제 득표는 다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는데